자, 안녕하세요. 북소년 카페 여러분. 오늘은 23년 대비 북소년 전공 역사 합격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코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못하고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기 이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선물도 같이 드려요.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벤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이제 그 게시물 밑에 하단에 적어놨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성을 이제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방향, 음, 그리고 이번 연도 기출문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무슨 책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북소형 카페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강의도 해요. 예,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기에서 또 책도 발간을 하죠. 뭐 책이라고 해봤자 파일 올리는 수준이지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홍보 등등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들어가죠. 첫 번째로 이제 2020년도 기출문제 문항별 총괄 비교 분석표를 볼게요. 자, 자세한 기출문제 분석은 나중에 2월 초에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시험의 어떤 유형들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유형을 나눴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기출 주제에 관련된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요거 맞췄다고 해서 뭐 합격은 보장하지 않지만 요거 틀리면 이제 합격에서 떨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남들 다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놓치면 안 돼요. 예, 이게 기출 유형이고요. A형이고요. B형은 기출은 안 나왔지만 기본서를 많이 읽거나 그다음에 수능이나 한능과 같은 것들을 잘 많이 풀어본 사람들 있죠. 이런 주제들 많이 겪어본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풀 수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득점을 하면 할수록 합격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C형인데 C유형은 이거는 이제 변별력 좀 낮죠. 예. 그래갖고 이제 어디 이상한 듣보잡 같은 책이나 논문에서 내거나 아니면 이제 저자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 많이 개입된 문제들이야.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운이 좋아야 뭐냐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운이 좋아야.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득점을 하면 합격권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놓쳤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러분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 남들도 다 틀리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에요. 예. 자, 그다음 D형은 역교동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 역교동 추론 문제 관련된 나오죠. 기본서에서 낸 것 같긴 한데 뭔가 짬밥을 돌려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 네. 그 역경 초동 문제인데 이런 유형인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출제자의 주관적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득점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맞추겠다 공부를 막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연도 이제 기출 문제를 볼게요. 자, 이번 연도 22년도 기출 문제는 어, 전년도 21년도, 재작년 20년도 문제보다도 좀 쉬웠어요.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20년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최악의 문제였죠. 예. 근데 21년도는 약간 나아졌다가 22년도 가서 좀 변별력 높아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교과서나 기본소를 잘 숙지하신 분들, 잘 인출하신 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출 유형을 좀 볼게요. 아니, 이제 그 문제 유형을. 자, 일단은 A 유형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51점이나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사 교육론 한국사 서양사 이렇게 해갖고 그 해당 문항을 적어놨어요. 물론 이건 왜 여기 적어놨냐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저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 주제가 상당히 많다. 어.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기출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야. 예. 우리가 기출 문제 분석을 할 때 답만 맞춰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제대로 된 기출 문제 분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답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다시 같이 봐야 돼. 주제별로.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유형이 좀 많았죠. 비유형이죠. 기본서, 교과서 다독할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유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점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쓸 때 못 썼다. 그러면 합격권에 떨어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자기가 떨어진 이유를 찾는 분 중에 되게 어디에 찾냐면 남들 못 맞추는 문제들에서 찾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못 맞췄으니까 그냥 나 떨어졌다. 근데 어려운 문제들을 맞히면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점수거든요. 예, 쉬운 문제나 이런 것들 1점이 나 어려운 문제 1점이 똑같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맞힐수록 그게 뭐 합격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요런 유형들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유형. A 유형이나 B 유형에. 예. 그래서 요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요게 인제 그 어디 이상한 논문이나 그 책에서 내는 C 유형의 그 뭐냐 초점을 맞추시면 다음에도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 C 유형을 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략 제가 볼 때는 3점 정도? 3점 정도? 그래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 예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서, 교과서 좀 숙달하신 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좀 특징이 뭐냐면 작년과 재작년의 문제에 그러니까 이제 21년도하고 20년 문제죠. 예, 작년은 이제 22년이 됐으니까. 예. 그 유형들 보면 그 20년, 21년 유형 보면 되게 역교는 초론 문제가 많았죠. 특히 20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그 출제자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아주 딱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 문제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 예.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 반성을 하신 것 같아. 요거 이제 내봤자 애들 못 맞추고 오히려 역도를 기피할 수 있겠다. 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 낸 것 같아요. 그 채점하기도 좀 불편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A유형, 그러니까 기출 주제와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기본서, 교과서 다독할 수 있는 부분, 요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 그거죠. 예. 물론 이제 내년 올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해서 내년에 난이도 올려 이렇게 나오는 보장이 없죠. 뭐 20년 문제점이 갑자기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작년 문제 유형이 올해 그대로 반복되진 않으니까. 자, 그런데 20년 문제든 그 어려운 문제 나오든 이런 거는 못 맞춰요. 예. 점수를 이런 것도 어떻게 맞춰? C유형과 D유형은. 그래서 20년 때 커터가 낮아지는 거지 이런 문제를 맞춘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벌력이 좀 떨어진 문제들이 많이 내면 실질적으로 요런 문제들 A유형과 B유형에서 진짜 실수 하나 하면 떨어지는 거지 요거 한 문제 맞히고 요거 한 문제 맞췄다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유형들은 공부하실 때 그냥 과감하게 제껴두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한 기출문제 분석 내용은 제가 이제 카페에 그 기출문제 분석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갖고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카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22년 기출 분석방이 있죠. 여기에 이제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예, 여기.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한 문제씩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올리고 거기에 이제 기출 근거를 대고 그다음 기출 분석이 들어가는데 한 11월 달 초에 이렇게 이제 끝날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 그때 또 다 새로운 시험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어차피 올해 문제 나온 거 내년에 안 나와요. 그 주제가 뭐 역전원을 제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뭐 요거 외에도 카페도 운영해야 되고 또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강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 하나만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 점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게시판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도 여기 가 보시면 기출 분석방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해마다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제가 다 일일이 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기출 문제 검색하시면 여기에서 다 게시판에서 분석이 떠요. 예, 그래서 답하고 분석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이런 게시판이 없어요. 기출 분석 내용이. 그래서 뭐 일사나 지리 이런 분들 이런 거 없어요. 예, 국어 영어 수학 없어요. 예, 그래서
제일 잘 돼 있어요. 이게 그 북소련 카페다. 역사 기출 분석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주제를 볼게요. 자, 임용 역사 기본서. 그래서 되게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임용 준비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무슨 책을 봐야 될까 이렇게 자주 묻더라고요. 예,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아무 책이나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냐면 기준을 정했어. 예, 이 기준에 뭐 동감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도 이제 단연간 20년 동안 이제 임용 강의도 했고 기초 분석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출 최근에 기출이 많은 거야. 기출 문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5년 동안 분석을 하면 기출 근거들 있죠. 이 근거들을 찾으시면 되게 걸리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책들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다 걸리면 다 봐야 되냐? 그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국편이 같은 그 책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 내뭐 신편 한국사라는 책 있죠. 그런 책은 다 나왔어 지금까지 웬만한 거 근현대사 좀 현대사 제외하고는. 그럼 그거 50권이 넘는데 그 많은 분량을 볼 수는 없죠. 인고생이. 그리고 시중에 가면 한국사 책 좋은 책도 있잖아요. 거기 다 뒤져보면 뭔가 나와. 기출에 나온 거. 근데 우리 이걸 다 볼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떤 책을 봐야 되냐면 일단은 그 기출도 나오고 그 전제 조건이 일단 그 나온 책 중에 시간 대비 효율성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뭐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뭐 한국사만 공부해요? 아니죠. 역교동만 공부해요? 아니죠. 한국사 공부하고 역교동 공부하고 뭐 서양사 책도 보고 교육학도 공부하셔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럼 많은 책을 보는데 그 두꺼운 책을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적절한 그 내용에 적절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책 이런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편이라든지 이런 책들이나 뭐 푸른 역사 그 이런 책들은 실제적으로 책 두께가 너무 많죠. 그걸 솔직히 말해서 읽을 수가 없어. 그 어떻게 시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 시간 대비 효율성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제가 까먹었는데 예. 인구의 어떤 수준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인구의 수준을. 자, 인구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되게 어려운 문제도 있어. 네, 상당히. 근데 그 문제는 제껴두고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두 문제 막 티는 문제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런 문제를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여러분들 만점 맞고 인구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구 수준이 어디냐? 자, 되게 이제 이렇게 수준을 보면 되게 수능 정도가 요 정도야. 근데 수능보다는 좀 깊어요. 예. 그리고 수능보다 약간 겹쳐 있는 문제도 있죠. 요 정도 인구 수준이야. 요 정도, 요 정도. 자, 이게 이제 인구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수능에 약간 겹쳐 있거나 수능보다 약간 좀 깊은 문제. 그런데 뭐 우리가 대학원이나 박사 정도의 수준 있죠. 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수준에 맞는 책을 뭐냐면 선택을 하셔야 돼. 예. 이것도 이제 시간 대비 효율성을 이제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것들, 그 여러 관점들이 반영하는 것들, 이런 책은 제가 권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책들은 좋긴 좋죠. 읽어보면 배경 지식 쌓는데 상당히 좋아. 그리고 교양 쌓는데 좋죠. 근데 배경 지식 교양 쌓는다고 여러분들 뭐 한국사 책, 세계사 책, 서양사, 동양사 책, 중국사 책 다 읽을 거야? 한 시간이 없잖아. 예, 그걸 고려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고려해 갖고 임용 역사 기본서를 이제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역교도는 뭐냐? 역교도는 이제 이거는 똑같아. 역교도는 책이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나온다. 항상 이게 국룰이야. 역교도는 나오는 책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에 나온다. 90%가 한두 문제 좀 이상한 문제가 나오긴 하죠. 뭐 그다음에 응용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것도 뭐냐 제껴둬. 어차피 그런 문제는 누구나 못 맞춰요. 어쩌다 운 좋게 걸려서 맞추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에 그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책들이죠. 남색책, 녹색책, 파란책, 갈색책.
그다음에 15년 개정 교육 과정. 그러니까 해마다 이 개정 교육 과정은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뭐 22년 교육 과정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무시하시면 안 된다. 기본을 깔고 들어가야 돼. 아, 그래서 있고 그러면 요런 책들을 다 봐야 되냐?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 이거는 이제 뭐냐 기출 관련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왜냐면 역도는 그 기출 관련된 내용들, 주제들만 나오는 게 거의 90% 나오는 게 국문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되고 가끔 시간 하시는 분들은 그 뭐냐면 평가책을 좀 보세요. 여기 뭐 제가 발제도가 좀 몇 개 적어놨는데 평가책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올해도 단독 문제도 한 문제 나왔죠. 작년에 나왔고 그 요게 요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평가책이. 그래서 이 평가책 좀 보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참고 도서로서 뭐 입론책 뭐 등등 있는데 뭐 최근에 시민책이나 뭐 역사교실 역사에서 배우고 뭐 긴 거 있죠? 풀림이 긴 거. 그 책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책들은 그냥 여러분도 학교 가시고 나서 보세요. 그냥 지금 읽으면 장수생이 된 빌려줄 책이에요. 예. 이런 책들 어, 몰빵해서 보시면 떨어진다.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책들 보시는 시간에 이런 걸 한자 더 보세요. 나 다 봤다, 다 이해한다. 그래서 이런 책 이제 안 보고 뭔가 이런 책을 봐야지 내가 이제 간지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간지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시간대 아무리 내가 이해를 했다도 어떻게 하든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극을 주면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역교도는 쉬워요. 책 선정하는데 한국사인데 한국사는 뭐 보냐?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시험 보죠? 네.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시험 보죠.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럼 그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시험에 당연히 자주 내는 책은 어디겠어요? 교과서겠죠. 일단은 지도서. 그래갖고 교과서를 이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이제 15년 개정 한국사, 그다음 7차 근현대사 부분이 되게 잘 돼 있고 정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 책은 좀 약간 얇아요. 그래서 예전판이 좀 잘 돼 있어. 09년 개정 한국사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중학교 역사책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차원나 뭐 한국사 통론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국사 통론은 어떤 분은 요 책 죽었다. 이거 낡은 책 아니냐? 물론 이 낡은 책이죠. 예. 그리고 이제 시각이 좀 많이 이제 예전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새로운 관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만 이 책이 많이 내요. 한국 통론 보시면 기초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근 분석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셔야겠죠? 한국 통론에 많이 들어가 있어. 예. 간산성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영동대장군 이게 무능한 지석 등등등 있어요. 근데 요것도 뭐 9편이 있고 뭐 등등 있지 않냐? 근데 이런 책들 여러분 다 읽겠어요? 한국 통론 짧잖아. 뭐 이렇게 많진 않죠. 예. 우리 맞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전근대 근현대사 부분을 읽지 못하더라도 정근대사 부분을 읽으셔야 돼. 200페이지 정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에 압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시간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제독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뭐 그 아시죠? 심부생 1권을 제껴두고 원래 예전에 제가 2권까지는 권해드리지 않았는데 2권 정도 보세요. 시간 들 때 7권까지. 근데 다 보기보다는 그냥 중요한 내용들만 발제독 하시고 교과서나 한 통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사료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한국사 특강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참고 도서로 제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한길, 뭐 구편이, 푸른 역사 이런 등등 있는데 한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권해드리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2010년도인가 끝으로 거의 안 나왔어요. 2009년도 문제도. 그래서 최근에도 뭐 여기 나오는데 뭐 요즘에 한길 나왔다 그러는데 솔직히 한길 나왔던 거 보면 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다 내용이 있어요. 근데 굳이 한길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 푸른 역사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요 외책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지금 10권 사 갖고 한두 번 읽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읽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인구소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책인데 인구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 수준이 간단한 지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두 줄 그 의의나 뭐 서술 그 내용 물어보는 건 나오는데 여기까지 그냥 읽어도 다 낼 수 있는데 왜 요거까지 다 읽어야 되는지 오히려 요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관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인구용어는 지금 추세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책을 왜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 남의 말만 듣고 와 갖고 읽지 마시고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시간 대비 효율성을 생각해서 보세요. 이 10권에 있는 책이 그 10권 넘는 책, 10권 정도 되는 책을 꼭 읽을 필요가 있나?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읽어야 되겠다. 읽으세요. 말리지 않아. 예. 그렇지만 어 이런 책을 읽으면 좀 비효율적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 시간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볼게요. 세계사는 일단은 요것도 여러분도 뭐 세계 교과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계사 바이블 서계 요게 상당히 중요해. 예. 그래서 서계 예전 책이다. 안 읽겠다. 그러신 분도 있는데 교수님들이 출제 들어갈 때 예전 책을 이런 책을 갖고 한 통 서계 동계를 들고 가듯이 새로운 책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 교수님들이 몰라서 그냥 그거 들고 다니냐? 예전 책인데도 잘 몰라서 들고 다니 그건 아니겠죠. 예, 그분들이 이걸 책을 들고 다니는 거는 좋아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야. 예, 이 네 개. 그리고 뭐 보충으로서 이제 요즘에 뭐 서강자 뭐 이런 정도의 책, 그다음에 살아있는 서양사나 이런 책들 좀 괜찮아요. 이런 것도 한번 사료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양 중세사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책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물론 이런 책들을 다 보시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서양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성을 생각을 하시고 서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교과서나 서계를 중심으로 나머지 발제도 가시는 게 제일 현명한 공부 방법이고요. 자, 동양사는 당연히 두 권 책이죠. 예, 동계, 한이중.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좀 나와요. 그 동아시아 교과서는 주로 이제 한중일과 관련된 근현대사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리고 시간대 있을 때는 그 사유월보다 아시아사 요것도 이제 좀 약간 이쪽은 넘어가려는 추세인데 요것도 좀 보시고 강자 중국사, 중국 근현대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거 이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느 문제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릴 책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중국 근현대사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책. 그 참고 도서에 적어놨긴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출제했던 그 중국사 선생 그 교수님께서 제자분들에게 이제 이거 책 보라고 어 권해줬던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듣기로는 요걸 가지고 와서 문제를 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특별하게 요기를 낸 건 아닌 것 같아. 예. 내용 보니까 이제 한일주의나 동계나 이런 것들 또 강제중국사 뭐 이런 데서 다 커버될 수 있는 문제지만 하여튼 최근에 이제 중국사 교수님들이 예용하는 책들이 중국 근현대사 강의란 책이에요. 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일본사를 볼게요. 일본사는 최근에 문제 안 나오다가 아니면 그냥 한국사나 중국사에 끼어서 나오다가 요번에 이제 단독으로 샘플에서 강화조약 같은 거 나왔어. 예.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문제는 아니죠. 개정 동아시아사 교과서. 요걸 잘 읽어보시면 커버할 수 있고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 뭐 예전에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 안 나오면 뭐 아탄사 일본사라든지 그런 책도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기타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교과서만 보셔도 돼요. 교과서만. 예. 그 이상 어렵게 나오면 이제 그런 거고 잠깐 이제 추가하자면 서양사 개론에 보면 잠깐 중동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사 총론이나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약간 나오더라. 뭐 아마르나 미술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교과서 수준이에요. 교과서 수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을 공부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 최근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꼭 보셔라. 어, 그래서 주변에 이런 책을 봐야 된다. 합격자가 이런 책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은 제껴두고
책을 자기가 분석을 하세요. 예. 기출 분석하면 '아 이 정도 책을 봐야 되겠다.' 나와. 그다음에 항상 시간 대비 효율성을 생각해라. 예. 두꺼운 책, 내용 많은 책,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책, 전문서 책 좋죠. 근데 인구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야. 예. 요 정도 내적 중간 정도. 요런 책들 보면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 다른 걸 공부 못 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중간 라벨의 수준의 책에서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임용합격 팁 같은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각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용 공고 방법 순서를 볼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딱 정해서 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제 생각이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참조만 들으세요. 예, 참조하면서 들으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인제 요거는 한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는 인제 독학을 기준으로 해 갖고 제가 제시를 한 거고요. 요거 제시하기 전에 제가 인제 그 또 이벤트 행사와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인증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가 77번이에요. 2개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이고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다음 파트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예. 자, 일단 이 기본 공부 방법 순서를 좀 보면 자, 일단은 기본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교과서나 지도서를 중심으로 개론서 이런 것들 읽고 아까 아침에 제가 언급했던 책도 있죠. 그리고 인제 이걸 다독하면서 뭐냐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독이 됐다.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을 하세요. 기출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기출문제 분석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 교재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 주 2 편하고 3편 뭐 이런 책도 있거든요. 2편 문제만 만들어 놓고 3 편은 거기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자 1 단계, 2 단계 끝났다. 그다음에 다독 및 기출 주제에 근거해서 내용 조직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조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조직할 때 서브노트를 작성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다음에 기존 자료를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것도 다시 하기 싫다. 그러면 그 기본서에 줄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기본서에 나오니까 기본서에 줄치면서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했다. 그러면 4 단계가 뭐예요? 내용 조직 암기죠. 암기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일단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데 스스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북소형 카페에서 총괄 평가나 모의고사 같은 것도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형상 평가 문제도 제공해 주고 요런 것들 이용하시면 인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 단계는 이제 풀면서 요령 익히 문제 풀 때 어떤 요령이 익히면서 익히는 방법을 이제 풀어야 되냐. 자, 일단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문제를 이제 풀 때 어떤 분은 꼭 자신의 의도를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가 이러니까 이렇게 풀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출제자 의도가 중요해. 그리고 답안도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의 답안을 근거를 찾아 갖고 적어야 돼. 어 그래서 자기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생각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데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은 이런 책이 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이상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박혀 있지 않은 이상은 계속 답안을 이상한 걸 적어 놔요. 예. 특히 많이 아는데도 자기가 많이 아는데도 제가 볼 때 많이 아는 분도 꼭 계속 틀리는 이유가 있어. 항상 자신의 의도와 자신이 생각한 답안을 적어 놓거든요. 예 틀려요. 자, 그다음에 침착하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다 읽고 천천히 읽고 풀고요. 예. 그다음에 문항과 점수를 파악해야 되고 답안 수정을 하지 않기.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4 점짜리 문제인데 어 4개 문항이 있는데 잘못 생각해 3개 문항을 썼어. 한 개 놓치는 거죠. 문제를 통독하면서 출제의 의도도 파악하고 문항과 점수도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답안 수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인제 한번 임용 시험을 봤는데 답안 수정을 하면 80%가 틀리더라고. 원래 답안이 맞아. 그러니까 인제 그냥
수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 공부 방법 순서를 좀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카페에서 북소년 서포트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잠깐 이제 홍보해드리고 요 파트는 좀 마칠게요. 자, 제가 홍보를 이제 해야 되네. 잠깐만요. 자, 서포트즈가 제가 이제 9년 전부터 이제 서포트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1년마다 이제 뽑고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북소년 전공 역사 특강 시청방 운영방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북소년 서포트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공지가 아유 공지가 많아갖고 저도 찾기 힘드네. 예, 여기 있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서포트진데 요번에 이제 북소년 경기도 그 서브노트 강의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포트 가입을 하시면 그 한 달에 3점만 받으면, 그러니까 쌍방역 강의를 참여하시는데 1점, 그다음 댓글 인증 0.5점 이렇게 3점을 받으시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포트즈 이제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비공개 이제 지금 오늘 이번 연도에 만드는 형성평가 문제죠. 형성평가 문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암기 카드도 드릴 거야. 서양사 개론이나 동양사 개론 등등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서포트 회원들에게 이제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인고 자료도 이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서포트 자료실이 있어. 여기 서포트 등급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데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이제 공유받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면 난 여기 그 가입해갖고 좀 공부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입 방법은 그 밑에 관련 공지에 댓글을 이제 달아주시면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요거 밑에까지 댓글 다는 것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왜냐면 그 사람들 그 개인 신상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있고, 하여튼 댓글만 달아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예, 저한테. 자, 연락처는 이 공지 밑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번 국위 서포트 안내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2.0 교재, 북선 요번에 출간 12.0 교재하고 이런 것들 좀 강의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자,